진짜 현타온다. 네, 안녕하세요. 로미투브의 라이딩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K리그2, K리그1 2라운드 경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리그2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하고 성남의 경기인데요. 경기는 1대0으로 부천이 이겼습니다. 이 한 골이 골을 냈었는데 이제 VR을 통해서 원래 선언됐던 반칙이 취소가 되면서 한지호 선수의 골이 나왔습니다. 이 골 한 방으로 부천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전체적으로 공격 기회는 부천 쪽이 좀 더 많았습니다. 사실 부천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골을 더 넣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골 결정력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청주랑 충북 청주랑 김천 상무의 경기인데요. 2대0으로 김천 상무가 이겼습니다. 이 경기에는 K리그2 올해 최다 관중이죠. 무려 7,000명에 달하는 관중분들이 충북 청주 홈 경기장에 방문해 주셨고요. 또 이제 최윤건 감독님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샤이니의 또 민호가 경기장에서 진짜 방문을 했죠. 그래서 경기 시작 전에 이제 홈 경기장에 방문한 모습도 보였고요. 경기 내용을 보자면요, 사실 청주가 좀 아쉬운 경기였어요.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청주가 한 거에 비해서 골 결정력이 아쉬웠고요. 청주는 거의 옵사이드도 있었고 골대도 몇 번 있었고 아쉬운 찬스를 놓쳤고, 오히려 김천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아내면서 임명규 선수가 선제골을 냈고요. 그 이후로 양팀 다 서로 치고받는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됐지만 골이 나오지 않았고, 경기 막판에 크로스를 받으러 이제 쇄도해 오는 상황에서 결국 반칙을 범했고 PK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 PK를 김지현 선수가 골키퍼 반대 방향으로 여유있게 마무리하면서 김천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안산하고 아산의 경기입니다. 1대0으로 안산이 이겼는데요. 사실 안산이 이기긴 했는데 아산이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기회들이 좀 있었죠. 경기 초반 0대0 상황에서 아산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PK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아르테 선수가 PK를 찼는데 골대 맞고 나오면서 실축을 차게 됐습니다. 두아르테 선수가 작년에 또 안산에서 뛰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 좀 아산 팬들한테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친정팀을 좀 배려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필 안산 경기에서 실축이 나왔고요. 골은요 김진현 선수가 넣었는데요, 거의 밖으로 나갈 뻔한 공을 크로스에서 올렸고 서로에게 볼을 내주는 이타적인 플레이, 이게 좀 이타적인 플레이, 이 연계 플레이가 좋았고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산이 특출나게 한 선수가 완전히 이 선수가 잘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선수들끼리 이렇게 호흡이 맞아가지고 팀 플레이를 한다라는 팀 플레이로 만든 골이고요. 그 이후에 사실 아산이 또 마지막에 좀 빠른 스피드로 돌파한 다음에 칩샷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골망을 또 흔들었는데 반칙이 선언이 되었고, 근데 이 반칙이 조금 애매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반칙인가 할 정도로 사실 접촉이 큰 편도 아니었고, 제가 보기엔 반칙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골이 인정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산이 홈에서 승점 3점을 얻게 됐습니다. 자, 수원FC 대 포항의 경기입니다. 1대2로 포항이 이겼는데요. 일단
선제골은 고영준 선수한테 나왔습니다. 고영준 선수인데 처음엔 이 골이 사실 수원FC 일단 수비 클리어링 미스로부터 시작했고요. 하지만 골 장면에서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었어요. 하지만 VR을 통해서 다시 인정이 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로 포항이 계속 밀어붙임과 동시에 두 번째 골도 나왔습니다. 놀라운 침투 패스하고 그 놀라운 또 침투, 특히나 제카 선수의 그 연계 플레이 그게 좀 눈에 띄게 보였고요. 마지막에 또 골키퍼까지 완전히 제친 다음에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2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수원FC는 후반 들어서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측면 크로스를 이제 해가지고 헤더로 마무리를 했었죠. 포항이 일단 그 수비 미스 한 번이 측면을 완전히 뚫게 만들어가지고 실수 한 번이 골까지 이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경기 막판에는 또 이승우 선수의 퇴장도 나왔는데요. 이승우 선수가 수비 과정에서 박승우 선수를 상대로 스터드를 들고 이렇게 강하게 내리 찍으면서 결국에 VR을 통해서 퇴장이 선언이 됐고요. 이승우 선수는 분을 참지 못하는 대기심까지 가서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기 이렇게 1대2로 포항이 이기게 됐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제일 눈에 띄었던 선수는 아무래도 포항의 제카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포항이 영입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카 선수가 그 연계 플레이도 잘 되고 동료 선수들이랑 같이 뛸 때 그 연계 플레이가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선수가 있었나? 물론 작년에 대구에서 임대로 뛸 때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많이 잘 보여줬지만 이렇게까지 좋았나 할 정도로 김기동 감독님이 그 전술 활용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제카 선수를 잘 쓰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제카 선수의 그 스피드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하고 대전의 경기인데요. 인천하고 대전의 경기는 3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정말 골이 많이 나온 경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경기 내용도 엄청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선제골은 이명주 선수가 넣었습니다. 골키퍼의 그 클리어링 미스가 나왔죠. 사실 빌드업 부분에서 수비 쪽에서 좀 불안한 모습이 노출이 되면서 그게 골까지 이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희귀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골키퍼가 참볼을 미스가 나오면서 다시 차가지고 골을 만들어냈는데 골키퍼가 측면에서 이제 차고 나서 다시 골대까지 돌아오기 전에 빠르게 슈팅을 때리면서 그 수비 미스 한 방으로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골은 이제 대전 쪽인데 이제 그 티아고 선수죠. 티아고 선수가 프리킥 상황에서 세컨볼을 정말 기가 막히게 넣었어요. 티아고 선수가 사실 2부 리그에 있을 때도 이렇게 골 냄새를 잘 맡았거든요. 이걸 진짜 골 냄새를 잘 맡아야 한다는 말을 표현해야 할 정도로 정말 끝까지 잘 따라가면서 골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전반전은 그렇게 끝났고요. 후반 들어서는 이제 김민규 선수의 역전골이 나왔는데요. 골키퍼도 가랭이 사이로 골을 넣으면서 1대2로 역전을 했고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인천이 다시 동점을 만들어냈죠. 은포크 선수의 그 오버헤드킥이 그 처음엔 골대를 맞았는데 세컨볼을 잘 본인이 마무리하면서 결국 2대2 동점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골이고요. 그거에 앞서서 이제 그 에르난데스 선수의 후반 77분에 에르난데스 선수가 놀라운 이제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역전골이 앞서 얘기한 이제 은포크 선수 81분의 골입니다. 이렇게 인천이 역전까지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경기 막판에 다시 또 대전이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측면 컷백 이후로 다시 측면 쪽으로 패스를 넣어줬고, 그 패스가 제가 처음에 보긴 옵사이드처럼, 저도 여러분들처럼 옵사이드처럼 봤어요. 저도. 왜냐면요, 델브리지 선수가 누워있다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옵사이드라고 봤는데 VR을 통해서 옵사이드가 아니라 골이다 라고 인정이 돼가지고 3대3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장면에서 그 전 장면에서 사실 이제 헤더 경합 과정에서 위험한 파울이 나오면서 이제 퇴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경기는 3대3 무승부로 끝났고요. 정말 골이 이렇게나 많이 터진 경기가 나온다는 게 경기 내용도 사실 정말 볼 게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자면은 양 팀 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게 눈에 띄게 보였어요. 인천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좀 보였고요. 자, 마지막 경기는 대구랑 제주의 경기입니다. 1대1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일단 선제골은 헤이스 선수가 넣었는데요. 대구가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나왔고 그게 결국 골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전반전은 그렇게 1대0으로 끝났고, 이 골이 좀 많이 어이없이 넣었어요. 대구가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제주한테 볼을 줬고 그걸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장면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자, 대구는 후반 들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요. 태클 과정에서 PK를 얻어냈고, 이제 새로 들어온 이제 바르셀루 선수였나? 바르셀루 선수가 파링카킥으로 여유롭게 PK를 넣으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나는데요. 사실 경기 내용이 대구가 좀 더 아쉬운 경기였어요. 홈 경기인 만큼 거의 이제 만원 관중이 들어왔는데, 사실 경기력 부분에서는 약간 좀 대구가 물음표다. 아직 경기 초반이어서 좀 몸이 덜 풀린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경기였고, 제주도 물론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팀 미드필더진의 또 치열한 그 경쟁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이어서 K리그 2 경기. 자, 먼저 김포하고 천안시청의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청이 아니라 천안시티. 천안시티죠. 경기는 4대 0으로 김포가 이겼는데요. 일단 골 장면을 되돌아보면요. 선제골은 서재민 선수가 나오는데요. 그 측면에서 강력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천안시티가 FC도 골망을 흔들었지만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골이 취소됐고요. 자, 전반전은 그렇게 1대0으로 끝났고, 후반 들어서도 계속 1대0이라는 스코어는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서 급격하게 천안시티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김희석 선수의 구석으로 향하는 땅볼 슈팅 잘 찼기 때문에 왼발 슈팅이 구석으로 기가 막히게 들어갔죠. 그래서 2대0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루이스 선수인데, 루이스 선수의 데뷔골입니다. 루이스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골키퍼 반칙을 유도해냈고 PK를 얻어냈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면서 3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장윤호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골을 또 만들어내면서 김포가 계속 주도권을 잡으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유지가 됐고요. 후반 막판 들어서 사실 천안시티가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4대 0이나 이런 큰 점수차가 나오게 된 거고,
김포를 찾아주신 관중분들이 되게 환호하는 모습도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다음은 안양하고 서울 이랜드 경기인데요.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일단 서울 이랜드가 전체적으로 점유를 하면서 공격을 풀어나갔고요. 특히나 호난 선수가 이제 호난 선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경기였고,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서울 이랜드가 사실 슈팅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제골도 안양한테 내줬거든요. 서울 이랜드 수비진이 한 명한테 다 이제 압박을 가했고, 근데 이제 안양이 그 압박을 뚫어낸 다음에 크로스를 올렸죠. 그래서 박스 안에 수비 숫자가 많이 적었고요. 침착하게 안양이 연결해주는 플레이를 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하지만 얼마 안 있어가지고 놀라운 프리킥골을 보여주면서 37분에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가 그대로 끝나면서 1대1로 경기는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전남하고 경남의 경기입니다. 5대0이라는 스코어로 경남이 이겼는데요. 퇴장도 아스나이 선수 퇴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아스나이 선수의 퇴장이 이 경기에 분수령이 됐어요. 이 골을 기점으로 전남이 경남한테 점유율도 내주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러모로 전남이 소극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퇴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양 팀 다 공격 찬스가 비슷했어요. 경남이 뭐 일방적으로 슈팅이 많았다 뭐 그런 느낌보다는 양 팀이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전남은 그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 경남은 살렸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입장이었고, 후반 들어서 또 전남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5대0이란 큰 점수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5대0이란 점수차가 보면 되게 일방적인 경기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경기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제골은요, 원기종 선수입니다. 중거리 슈팅의 세컨볼을 잘 골냄새를 맡아 들어가면서 골을 만들어냈고요. 아스나이 선수의 퇴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강인 선수를 스터드 이렇게 밟았죠. 그러면서 VR을 통해서 퇴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 들어서 또 원기정 선수의 멀티골이 나왔는데요. 골대 맞고 되게 슈팅할 각도가 없었는데 골대 맞고 들어가면서 2대0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측면을 부수는 또 연계 플레이, 그게 또 눈에 띄게 보이면서 3대0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골은 프리킥을 헤더로 잘 마무리하면서 또 네 번째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골은요, 이제 경남이 아니라 그 전남이 후반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보이는 골이었고, 뒤에 들어오는 선수를 완전히 놓치면서 헤딩으로 실점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전남의 이 후반 60분부터 80분까지 되게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그 전까지는 전남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 플라냐도 그렇고 아쉬운 찬스들을 많이 놓쳤죠. 그러면서 전남이 수세에 몰렸던 거예요. 물론 거기는 퇴장이라는 변수도 있었겠죠. 자, 그리고 K리그 1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하고 이제 강원하고 울산의 경기인데요. 0대1로 울산이 이겼습니다. 자, 강원이 사실 경기 내용은 강원이 더 좋았어요. 강원이 짧게 잘라가는 티키타카형 축구로 무리하게 공격을 하기보다는 점유를 하면서 되게 만들어가는 플레이, 짧게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보여줬고, 하지만 강원이 이렇게 중요한 찬스를 잡을 때마다 울산이 그걸 빗장 수비로 잘 막아내면서 걷어내는 이 실점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이 보였고, 이게 키포인트였어요. 사실은 강원은
후반 막판까지 1대0으로 지고 있는데도 네, 계속 만들어 가려고 했고 사실 어느 정도 됐으면 사실 빨리 붙여둬야 되잖아요. 네, 또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웠고 또 울산의 수비진이 워낙 탄탄하게 잘 막았기 때문에 1대0이라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골은 일단 엄원성 선수가 넣었는데요. 역습을 롱패스로 전개를 했는데 엄원성 선수가 골키퍼까지 제친 후 마무리를 하면서 역시 엄원상이다라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골이 이 경기 유일한 골이었고요. 울산은 경기 내내 역습 위주로 스피드한 축구를 전개했고 그게 사실 먹혀들었어요. 그래서 강원이 아쉬웠던 점은 만들어가는 축구는 좋은데 상황에 맞게 맥락에 맞게 좀 수정을 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축구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만들어 가려고 했다라는 게 그리고 이제 전북하고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봤어요. 전반 딱 틀면서 제가 다른 경기는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못 봤는데요. 이 경기는 봤거든요. 근데 딱 보면서 전반 초반부터 경기 내내 눈을 못 뗄 정도로 경기가 엄청 재밌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사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지만 오히려 저는 찬스는 수원 쪽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수원이 이길 뻔한 경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전북은 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정말 전북은 무승부라도 해서 다행이다라는 입장이고 수원은 진짜 이걸 좋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단 안 져가지고 다행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다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골이 많이 안 터졌고요. 특히나 박진서 선수가 네, 엄청 잘 막아냈죠. 결정적인 찬스를 상당히 많이 막아냈기 때문에 전북이 승리를 했나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서 선수의 수비가 눈에 띄게 보였고요. 선제골은 일단 아마노 선수가 이제 불투이 선수한테 반칙을 당하면서 PK가 선언이 됐고 그걸 조규성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조규성 선수는 이 경기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골 이후로 사실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어요. 경기 내내 좀 수원 수비진한테 좀 갇혀 있는 느낌. 좀 조규성이 눈에 띄지 않는 헤더 경합 이외에 네,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골은 후반전에 터졌는데요. 네, 아코시 선수의 한 명을 제친 다음에 빨랫줄 같은 가마차는 슈팅을 보여줬는데 왼발이 엄청나더라고요. 궤적이 진짜 이거 말로는 설명 못할 정도로 궤적이 이거는 EPL에서도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 그 뭐지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슛이 나왔는데 그 슛으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전북하고 수원이 두 팀의 공선전 더비잖아요. 공선전인 만큼 또 신경전이 아주 날카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전북하고 울산을 뭐 아마노준 매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경기도 아마노준 매치처럼 네, 김보경 선수 이제 전북에 있다가 수원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전 개인적으로 김보경 매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경기 내내 김보경 선수가 수원 유니폼을 뛰는 모습이 보이니까 좀 뭔가 좀 색다른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경기는 그렇게 1대1로 끝나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경기인데 아쉬운 팀이 있다면 아무래도 수원이겠죠. 네, 수원이 좀 더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기였고 전북은 사실 이 페널티킥 골 아니었다면은 경기 내용 자체는 썩 좋지 못했어요.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죠. 광주 FC랑 FC 서울 0대2로 FC 서울이 이겼는데요. 어,
퇴장 선수, 네, 엄지성 선수의 퇴장도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엄지성 선수는 정말 이 경기가 운수 좋은 날이었어요. 네, 운수 좋은 날이란 말이 이제 운이 없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사실 엄지성 선수가 골도 만들 수 있었는데 개인 돌파 이후에 골까지 만드는 만점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앞서서 산드로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되면서 결국에 VAR로 취소가 됐고요. 그 이후에 56분에는 이제 경고 누적, 태클로 인한 경고 누적 퇴장까지 당하면서 엄지성 선수 입장에선 정말 아쉬운 경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FC 서울 골부터 먼저 보자면요. 선제골을 일단 수비수 오스마르 선수가 넣었습니다. 크로스 헤더골. 네, 이제 헤더골을 했는데 그 헤더골을 골키퍼가 손으로 막았는데도 이제 헤더가 세가지고 골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로 사실 광주가 찬스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정말 진짜 신이 광주를 버렸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찬스를 아쉽게 놓치더라고요. 정말 아쉽게 놓치면서 아쉬운 장면들도 있었고 또 토마스 선수의 몸싸움 과정에서 또 파울을 안 불었던 거. 네. 광주 팬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뭐 한쪽 팀을 뭐 특별히 뭐 응원한다는 건 아니지만 광주 팬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앞서 엄지성 선수의 골 장면에서 산드로의 파울은 VR로 취소가 됐는데 골이 근데 이 토마스 선수의 몸싸움은 취소가 안 됐다는 거 사실 좀 안 좋게도 볼 수 있거든요. 광주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장면이었고요. 자, 그 두 번째 골은요. 이제 크로스를 이제 박동인 선수가 헤더는 되게 기가 막히잖아요. 높이로 탄력으로 헤더를 하면서 2대 0으로 FC 서울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사실 FC 서울이 이겼는데요. 유독 이번 경기가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경기 내용이랑 그 스코어 결과랑 정반대예요. 그래서 경기 내용은 사실 제가 보기도 광주가 좀 더 화려하고 또 광주 홈 경기장이 열린 만큼 많은 관중분들이 환호성도 질러주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결과가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FC 서울이 진짜 전반 내내 고전했는데 후반 들어서 그걸 골로 타파하면서 결과적으로 FC 서울이 실리를 얻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1, K리그2 두 경기씩 전부 치러봤고요. 자, 현재 K리그1 순위입니다, 이게. 일단, 두 경기밖에 안 치렀기 때문에 현재까지 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총 12개 팀이기 때문에 한 11경기 정도, 최소한 11경기 정도는 보고 나서 순위를 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K리그2 2라운드 경기까지 끝났고요. 휴식팀이 한 팀씩 있어서 김포랑 부산은 한 경기만 치르게 됐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K리그1, K리그2 2라운드 경기 전부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겠죠, 아무래도. 다음 주 K리그 1, K리그 2 3라운드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는데요. 문제는 지금 당장 다음 주도 아니죠. 녹화 당일이 지금 월요일 저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이 될 텐데 문제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지금 WBC 대회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사실 주말에 진행을 해야 돼요. 리뷰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WBC랑 K리그1, K리그2가 겹치기 때문에 둘 다 저는 보고 싶지만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고요. 기회가 있으면 그래도 최대한 둘 다 찍어보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U20 월드컵 같은 경우도 제가 아직 영상을 안 올리긴 했지만 어제 경기 아니 어제랜다 그 1차전 경기 2차전 경기 전부 다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한 번에 조별리그 모아서 찍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보류를 해놨어요. 한 경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 뭐 그랬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